2019년 6월 중국의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아티스트 카우스와 유니클로의 콜라보 제품이 발매된 날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카우스의 옷을 사려고 밤샘을 하며 줄을 섰습니다. 전력 질주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옷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는데도 10분도 안 돼 물량이 동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카우스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또 있었는데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카우스의 심슨 작품이 신기록을 쓴 거죠. 9억 원에서 시작한 작품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전화로 누군가 원하는 가격을 말하면 또 한쪽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불렀고요. 결국 최종 낙찰가는 167억 원, 시작가의 18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카우스의 인기가 과열됐다, 단 한 번의 이례적인 낙찰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한 달 뒤 뉴욕에서 열린 필립스 경매에서 이런 논란은 수그러들었습니다. X자 눈을 가진 카우스의 스폰지밥 작품이 7억 원에 시작해서 70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카우스, 현대 미술계의 슈퍼스타입니다. 카우스의 아트 토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수집품 1순위로 꼽힙니다. 경매에 나올 때마다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낙찰되고요. 카우스의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카우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90만 명이 넘습니다. 카우스는 MTV 뮤직비디오 어워드에 트로피를 제작했고요. 잡지 뉴요커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2019년 디올 패션쇼에서는 10m 높이의 대형 카우스가 등장하게 됐죠. 7만 송이의 꽃으로 꾸며진 이 카우스는 디올의 창업자 크리스티앙 디올을 형성했고요. 또 카우스는 전 세계 셀럽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드레이크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집에도, 퍼렐 윌리엄스의 집에도 카우스의 작품으로 꽉 채워져 있고요. BTS의 카우스 사랑도 유명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아트토이 디자이너인 카우스의 피규어들입니다. 옛날에 지민이가 사진 찍었던 저 울고 있는 친구에 꽂혀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엄청 많이 모았어요. BTS와 카우스는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카우스의 작품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카우스가 눈에 많이 뜨는지, 카우스는 어떻게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카우스입니다. 브라이언 도넬리, 카우스의 진짜 이름입니다. 1974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의 명문 디자인 스쿨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했고요. 월트 디즈니의 스튜디오 중 하나인 점보 픽처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밤이 되면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변신했죠. 처음에는 다른 그래피티 아티스트처럼 담벼락에 몰래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느 날 그의 동료 아티스트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나한테 뉴욕의 공중전화 부스 광고판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카우스의 대담한 기행이 시작됩니다. 뉴욕 공중전화 부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광고물을 떼와서 카우스 캐릭터를 얹은 후에 다시 붙여놓은 거죠. 심지어 광고물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고요. DKNY 광고에도, 게스 광고에도, 캘빈 클라인 광고에도 카우스의 저 얼굴이 얹혀졌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었지만요. 사실 카우스는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많은 팬이 생겨났습니다. 패션 매거진에 소개가 됐고요. 콜레트 같은 유명 편집숍의 초대를 받아 전시를 하기도 했죠. 또 카우스의 팬들 사이에선 뉴욕의 공중전화 부스를 샅샅이 뒤져서 카우스 포스터를 떼오는 게 유행이 됐고요. 그때 카우스가 만든 포스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캘빈 클라인 광고였는데요. 모델 크리스티 터링턴 위에 카우스 캐릭터를 덧댄 작품이었습니다. 훗날 이 작품은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됐죠. 그리고 카우스는 1999년 자신의 출세작을 내놓았습니다. 컴패니언 피규어였습니다. 일본의 패션 회사 바운티 헌터와 손잡고서 500개 에디션을 제작했습니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완판이 됐고 컴패니언 피규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집품이 됐죠. 이후 카우스는 그래피티, 광고, 회화, 조각, 토이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서 제2의 앤디 워홀이라 불리게 됐고요. 사실 카우스는 그림 실력이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는 아닐지 모릅니다. 카우스가 과대평가를 했다고 혹평을 하는 평론가들도 여전히 많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카우스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서 제일 잘 파는 세일즈맨이자 마케터라는 사실입니다. 20년 이상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 세일즈맨의 비법은 뭘까요? 스스로 브랜드가 된 아티스트들은 자신만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즈라블로의 쌍따옴표, 톰 삭스의 손으로 덕지덕지 만든 작품, 무라카미 다카시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발랄하고 깜찍한 그림, 카우스도 자신만의 상징이 있는데요. 컴패니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카우스가 만든 컴패니언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미키마우스의 몸에 해골의 머리가 더해졌습니다. 눈에는 X자 표시가 새겨졌고요. 그러니까 표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인 거죠. 그 말은 슬픔, 연민, 그리고 유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고요. 캐릭터의 특징이 뚜렷했던 만큼 처음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색이 칙칙하다, 너무 단순하다, 너무 어둡다, 시체 같다. 그런데 카우스가 잘한 게 뭐냐면요, 컴패니언을 20년 이상 끌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하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캐릭터를 지켜온 거죠. 카우스는 사람들이 컴패니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익숙해지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은 저 X자 표시만 보면 바로 카우스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카우스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고요. 이것이 익숙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여러분만의 상징을 내놓게 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열광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땐 카오스의 컴패니언을 기억하세요. 꾸준히 오래오래 노출시키는 겁니다. 모두에게 익숙해질 때까지요. 친숙한 놀라움, 20세기 최고 히트메이커 레이먼드 로이가 말한 히트 공식입니다. 레이먼드 로이는 코카콜라 병과 럭키사이클 담뱃갑을 디자인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사람들은 놀라움과 친숙함을 겸비한 제품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이 사실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 앤디 오홀이었습니다. 앤디 오홀은 늘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소재로 썼습니다. 캠벨 수프, 마릴린 먼로, 마이클 잭슨, 마오쩌둥. 이 아이콘들을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서 친숙함과 놀라움을 겸비한 작품을 만들었고요. 카오스도 친숙한 놀라움을 만드는데 장인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카오스의 분신과도 같은 컴패니언부터가 모두에게 친숙한 미키마우스를 변형시킨 캐릭터였죠. 카오스는 다른 유명 캐릭터를 차용하는데도 거침이 없는데요. 스누피, 스머프, 백설공주, 스펀지밥, 심슨, 그리고 친숙한 놀라움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브랜드와의 콜라보만 하는 게 없겠죠. 나이키, 베이프, 슈프림, 휴먼메이드, 꼼데가르송 같은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스페이스와의 콜라보가 화제가 됐고요. 지금 예술계에서 카오스만큼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작가가 없는데요. 비결은 하나, 친숙한 놀라움입니다. 솔직히 카오스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가져다가 그 위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X만 새기면 되니까요. 카오스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예술가는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모두 무너뜨린 중이죠. 이건 카오스가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래피티 아티스트 출신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카오스는 28m에 달하는 거대한 컴패니언 인형을 들고서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에서도, 서울의 석촌호수에서도, 중국의 눈 덮인 산에서도 카오스를 만날 수 있었죠. 2020년에는 컴패니언을 진짜 우주로 보내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컴패니언은 미국의 메이시즈 백화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아주 생경한 광경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다른 인형들 사이에서 컴패니언 인형 혼자서만 부끄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카오스는 증강현실에 완전히 꽂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컴패니언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카오스는 세계적인 게임 포트나이트에도 들어갔습니다. 작년 10월 할로윈 시즌에는 해골 모양의 카오스 스캔을 공개했습니다. 올해에는 아예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전 세계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카오스의 작품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카오스의 말입니다. 저는 항상 제 예술을 보여주는 새로운 매체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포트나이트와의 협업은 전시회를 여는데 현실과 가상 공간의 구분이 없어졌으면 뜻하고요. 저는 카오스가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카오스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납니다. 그것이 현실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카오스가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 비결,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게끔 했습니다. 친숙한 놀라움을 선사했고요. 늘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카오스 같은 특급 세일즈맨 되기, 여러분만의 상징물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모두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 상징물을 지킬 각오는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Thought it was about time we hit the finish line. 8 points later, I wasn't winning at all, I was just further behind. You played your hand, I showed my cards. I took my talks right from your heart. I laid them down before your eyes. Game over, blow the whistle, we're out of time. You're just using me for fun, to take the win, and then we're done. Thought I meant a little more.